할렐루야.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 제191차 6번째 주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이 참석하신 분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보지 못한 영상 여러분들하고 보시면 좋겠고요. 짧은 영상이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조금 보시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가
청년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6쪽과 27쪽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 우리 대원 여러분들 포인트 전도 특공대의 4단계는 지난주에 강론을 마쳤습니다. 그 중에 1번이 발걸음을 잘 잡자였잖아요. 발걸음을 잘 잡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준비물들과 예비 동작들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발걸음을 잘 잡기 위해서는 접촉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접촉점이란 전도용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음료,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도용품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활용하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계절별로 전도용품, 즉 접촉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절별로 접촉점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한 전도의 노하우이고요. 전도 열매를 맞이해본 전도자들의 훌륭한 전도 전략들입니다.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을 받았던 대한민국의 수천 개의 교회들, 수많은 전도대원들이 공통적으로 접촉적으로 활용할 때 계절별로 쓸 때 봄에는 어떤 것들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는 어떠한 전도 물품들로 저희들이 전도 현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전도의 전략, 전도 열매를 맺는데 조금 가장 좋은 것들을 극대화시켰는지를 여러분 교재를 참조하셔서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건너와 볼까요? 계절별로 한번 보죠. 교재 26, 27페이지에 보면은요, 봄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송화가루, 기타 꽃가루도 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그러한 좋지 못한 대기 오염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길에서 전도하는 대원들을 보고 친교와 교제를 하고 싶어 하여도요, 자연 환경이 그다지 쾌활하지 못하고 쾌청한 날씨들이 봄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교제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떨어지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한 상황에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준비된 영으로 보내주셨던 귀한 분들을 만나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접촉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자연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전도용품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교재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 포인트 전도 특공대 훈련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봄에 전도할 때는 한방차 위주로 상당한 전도 물품들을 준비했지요. 한방차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 거예요. 저희들은 대추즙을 만들어서 대추즙 플러스 생강가루 한 스푼 정도를 넣으면 아주 알싸하고 아주 숙성되어 있는 훌륭한 이 알레르기 이와 같은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는 건강한 한방차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가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빼놓을 수 없는 참으로 좋은 전도 물품 중에 겨우살이 차를, 여러분 겨우살이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저기 아시만산 저 깊은 산 계곡 같은 데 가면 참나무나 물풀의나무 또 뽕나무에 보면 한겨울에도 저기 정상쯤 보면 파랗게 살아있는 기생초를 겨우살이라 그렇죠. 그 겨우살이를 잘 제가 채취해서요, 그늘에 잘 건조하고 말려서 맥반석 항아리에 24시간, 많게는 48시간씩 달여가지고 그걸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 용품으로 썼었던, 그리고 거기에 매료를 느꼈던 상당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좋은 접촉점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각 교회, 또 전도대원들, 또 전도팀들, 여러분들의 개인차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참 옳다 한다면 이런 걸 준비하는데 좀 적극적인 노력과 좀 적극적인 어떤 행동들이 가미되어야 되겠죠. 돈 몇만 원 정도를 아낀다면 이와 같은 퀄리티가 있는 전도용품, 즉 접촉점을 준비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물론 여기 플러스가 되어서요. 전도지 아니면 교회가 요구하는 교회 홍보지 이와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하여 전도 현장에서 활용하면 더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름인데요. 교재를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했었던 것을 리얼하게 좀 강의하는 것이니까요. 아마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저희 지역이 광양이다 보니까요. 광양에는 뭐가 많이 나는지 잘 아시잖아요. 뭐 이제 대표적인 한철 과일이 매실이잖아요. 광양에 저희들이 매실을 많이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실 중에서도 전혀 약을 치지 아니한 아주 그냥 자연산 매실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확보하지요. 그래서 상당한 음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요. 여름에는 이런 매실 같은 걸 가지고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접촉점으로 많이 활용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참 상황은 좋고요, 맛 좋고요, 흔히 먹었던 음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교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매실차를 쓰고 다양한 음료를 사용해 보니까 여름에는 부작용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그러면 더우니까 냉매실차 좋잖아요. 이런 조금 언더라스컵 같은 곳에 매실을 조금 얼음 담고요. 얼음 한 두 알만 띄워놓으면 정말 벌컥벌컥 마셔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음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료는 좋고 상황은 좋아지는데 벌컥벌컥 먹고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 제가 의도하는 것은 발걸음을 잡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와 같은 음료를 주고 음료를 어떠한 활용을 하여 시민들에게 선행을 하려고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음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발걸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거든요. 발걸음을 잡아야 2단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음료를 드리니까 시원하니까 벌컥벌컥 드시고 너무 빨리 저와 마음에 상관없이 제 전도 현장 이 캠프를 떠나버리더라는 것이죠. 아쉬웠어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하다가 여름에 이 매실 음료를 전부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체했던 게 팥빙수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제조가 되어 있는 팥빙수 기계에 한 2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는 플라스틱을 쓰지 아니하고요. 정말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유리 그릇 아주 퀄리티 있는 좋은 것들을 준비했고요. 기타 이와 같은 것, 팥, 연유, 시럽, 기타 후추, 다양한 과일이 들어있는 그런 캔에 있는 음료, 이 제품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얼음도 우유 먹고 나서 빈 팩에 물 담고 가지고요. 딱 용기에 맞는 크기로 물을 얼려서 이 플라스틱 팥빙수 기계에 넣고요. 가르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팥빙수 여름 전도 전략의 이 교재에 한 장 넘겨보시면 28쪽이네요. 얘는 28페이지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 참조하시면 여러분들 의외에 정말 뜻하지 않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전도를 귀찮게 한다. 귀찮을 수 있어요. 이게 귀찮다고 생각하면 귀찮은 거죠.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보내는 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습니다. 단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맺어지고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선택은 전도자의 몫이지요. 간단하게 손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서도 조금 어렵고 소소한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더라도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질적으로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핵심 소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핵심 소품 뭐냐 그러면 숟가락입니다. 팥빙수를 떠서 먹으려면 숟가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숟가락인데요. 숟가락을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손잡이가 짧고 이 스푼의 스푼의 어떤 크기가 크면 저희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팥빙수를 드시고 전도 대상자인 시민들에게 유리하죠. 저희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다? 이와 같은 스푼보다는 손잡이가 길고요. 여기 아기가 조그마한 스푼을 사용해야만 저희들에게 유리해집니다. 이걸 쓰게 되면 10숟가락이면 다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숟가락을 쓰게 되면 30번을 떠서 먹어야 될 정도로 이 스푼에 팥빙수가 적게 담기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저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저하고 그만큼 많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역시 그분들의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아주 은밀한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제가 확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었던 전도왕들의 놀라운 특급 비밀들입니다. 아주 우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옳았구나. 어차피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어차피 전도는 저희들이 평생의 숙제이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전도의 중요성은 다 강조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실천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없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이잖아요. 이왕에 하는 전도면 열매 맺읍시다. 할렐루야. 이왕에 하는 전도면 수고를 극복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생산적 있는 우리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열매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 천국을 확장하고 오신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더라? 사람, 영혼 구원이 필요하더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강조하시면서 죄인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시고 마지막 유언까지 남기시던 것이 너희들은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셨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없고 사람을 모시고 교회로 가지 아니하면 섬기는 교회에 절대 부흥되지 아니하고요. 빈자리 절대로 차지 않습니다.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는 것보다요. 한 명의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모시고 오는 전도자 100명의 전도 대상자를 머리에 휘상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것보다요. 한 명의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모시고 오는 전도자 그의 수고가 더 빛나고 가치 있습니다. 그게 진짜배기 기도의 용사들이죠.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그 기도를 반응하지 못하는 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교재 한 장 넘겨보시면요. 네, 가을은 29페이지 한번 볼까요? 가을에는 저희들이 준비했었던 것이요. 가을에도 봄하고 유사한 한방차 준비했고요. 당연히 대추죽과
겨우살이차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물론 뭐 저희 고향이 그렇게 큰 대도시는 아닙니다. 중소도시이고 저를 가장 이렇게 전도할 때 완벽하게 파트너가 되어줬던 사람이 제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요. 전도 현장에 나가고 전도 물품을 준비할 때 아내가 적극적으로 해줬던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뭐 부침개라고 하기는 좀 부침개는 아니고요. 전병이라 하죠. 전병. 뭐 이 정도 되는 빈대떡도 아니고 뭐 저희들이 흔히 먹는 그런 간식 같은 겁니다. 전병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거기서 뭐 아주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전병을 구울 수 있는 그런 크기, 그런 어떤 얇게 만드는 피를 믿었어요. 거기서 현장에서 친구하고 먹으면서 담수하고 아이 컨택하고 그들에게 기도 카드를 요구했었던 것들이 저희들이 했었던 접촉점에 가을에 활용했었던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겨울에 한번 보실까요? 겨울에 교재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네, 30쪽입니다. 30쪽에 보면 겨울이 나와 있는데요. 겨울에 저희들이 접촉점을 준비했던 것은 저는 팥죽을 했습니다. 팥죽 플러스 호박죽을 저희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팥죽하고 호박죽을 사용한 이유는 뭐였냐 그러면 춥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용기에 어떤 음료를 담고 따뜻하게 하여도 그 보온성이 지극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만한 보온통 이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크기의 보온통에 저희들 팥죽과 호박죽을 저희들은 사용을 했고요. 당연히 용기는 저희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아주 좋은 스텐 그릇을 꼭 썼습니다. 왜 스텐 그릇을 썼냐 그러면요. 팥죽과 호박죽을 담는 용기가 너무나 두꺼우면 뜨겁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뜨겁지가 않은 죽그릇은요, 길에서 먹게 되면 손에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가 얇고 뜨거우면 들고 있다가도 뜨거우니까 테이블에 놓고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일부러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던 겁니다. 얇은 용기를 준비했고요. 여름에 기다란 수푼을 썼던 것처럼요. 겨울에 팥빙수와 죄송합니다. 팥죽과 호박죽을 먹게 하는 그런 스푼도 짧은 게 아니고요. 기다란 손잡이에 스푼 홈이 적은 걸 써서요. 오래 먹게끔 만들었고요. 뜨거워서 땅에 테이블에 놓고 먹을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연출했죠. 그러면서 상당한 사람들 같이 교제하고요. 추워 옷깃을 여미면서까지도요. 얼굴을 보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좋은 동기들을 부여해드리는 그 수고와 노력들이 결국은 전도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참으로 기쁨이 있었었죠.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저희들은 무조건 발걸음을 잡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발걸음을 잡지 못한 전도자는요. 전도를 깊이 이해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발걸음을 잡는데 그만큼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전도자는 전도 현장에서 개인적인 전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요. 전도는 물론 내가 하는 것이나 할 수 있으면 상대방의 요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편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이런 전도가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좋은 전도 전략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발걸음을 잡아야 됩니다. 발걸음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접촉점을 활용하는데요. 접촉점은 전도용품이라 할 수 있지요. 이 전도용품은 계절별로 확인하는 게 참 좋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연령별로 전도용품을 활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연령별로 말이죠. 저희들이 포인트를 잡을 때,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포인트, B라는 포인트, C라는 포인트를 잡는데요. A라는 포인트, 각 포인트에 보면 왕래하고 도보로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연령대에 그분들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른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뭐 곳은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잖아요. 뭐 놀이터, 공원, 어른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뭐 쉼터 아니면 그런 어떤 뭐 방갈로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이렇게 지붕 쳐져 있는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러한 연령별로 모이는 장소와 왕래하는 그 상수를 포인트를 확인하고요. 연령별로 전도용품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용품 접촉점을 활용하는 세 번째 팁은요. 포인트별로 조금 전도용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일 수도 있겠고요. 그 산책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등산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시내 한복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선택은 전도자의 몫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선택하기 전에 꼭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현장에 전도 포인트를 선정하고 나면 현장 답사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를 맞대어 이와 같은 현장, 이와 같은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하여 그것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겠죠. 존경하는 여러분, 첫째는 접촉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과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음 시간대에 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짚어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인트전 특공대는 4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1단계는 발걸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발걸음을 잘 잡기 위해서는 접촉점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접촉점은 전도용품이라 합니다. 그 전도용품을 계절별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연령별로 접촉점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장년, 노년, 청년, 청소년 등 포인트별로 접촉점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공원이 되었든 산책로가 되었든 등산로가 되었든 시내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반드시 이와 같이 접촉점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전략들입니다. 절대로 포인트 전도 훈련은 정인재 전도왕 부족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강의해 드리는 내용은 저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맹목적으로 그렇게 해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 참조하여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것들을 연구하시고 실천하셔서 더 위대한 전도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전도자, 더 많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자요 효녀가 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요. 저희들이 중요한 얘기만 하는 것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잡는 데 필요한 좋은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난처할 수 있으나 이것들을 극복만 한다면 더욱더 생산적인 많은 전도 열매를 취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야 그 문제를 극복하고 장애를 이겨보는 우리 전도 특공대들이 한번 되어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품고 머리로 전도 대상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한 명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령의 불같은 전도 대원들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쉴까요?